2020년 계획하는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짜봤는데요. 앞에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어떤 예측을 좀 하고,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돈을 어디다가 도대체 투자를 해야 되냐, 내 재테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내용들이 거시경제 전망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원하는 이제 부분하고 살짝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뒤에 이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우리 전략을 짜야 돼요. 재테크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네, 전략적으로 재테크를 한번 해보자, 자산 배분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전략은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제가 감히 조언을 드려보자면 좀 순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020년 핫한 금융상품은 어디에 투자해야 돈 벌 것 같아요? 어떤 펀드가 핫할 것 같아요? 주식 섹터 어디가 좋을까요? 바이오 좀 뜰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먼저 보시고요. 내년에 2020년에 투자를 좀 해도 돼, 안 돼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빠져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투자를 할 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타이밍이냐 아니냐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장이래, 혹은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는 거는 상품이에요. 상품. 투자 대상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어디에 투자하시면 좋을까요? 내년 성장률 괜찮게 예측이 된답니다. 그러면 주식, 부동산, 실물 이런 거 투자하시면 괜찮겠죠. 반대로 내년에 완전 죽을 것 같아, 경제 성장률 막 난리 났어, 이러면 어디다 투자하시면 좋을까요?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셔야 되겠죠. 이거 먼저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 속에서 어디쯤에 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니 타이밍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디에 투자하겠다라고 대상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하셔야 될 것이 그러면 언제 사서 언제 팔겠다, 얼마에 사서 얼마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고 시장에서 직접 대응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전략을 한번 짜보자. 자, 그러면 타이밍 한번 봐야 되겠네요. 내년에 GDP 증가율, 한국, 세계 경제 몇 프로 증가할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분 확인하셨어. 선생님 혼자 확인하셨네요. 자, 같이 볼까요? 이거 IMF에 들어가시면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로 홈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영어로 써있어. 골치 아파. 그러면 그냥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2019 WEO, 그 다음에 옥토버, 아까 4월하고 10월에 박사님이 이거 발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월하고 7월은 거의 수정 전망치,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메인은 4월, 10월입니다. 그래서 4월하고 10월에는 항상 IMF, WEO를 구글 들어가서 검색하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다 PDF 파일로 누가 다 다운받아갖고 다 올려놨어. 그러면 그거 열어서 중요한 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엄청 써놨어. 막 개미만큼 이렇게 글자가 조그매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 보실 수도 없잖아요. 이거 막 구글 컴퓨터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우리가. 핸드폰이면 이거 하는데, 화면에 이거도 안 되고 갑갑해 죽겠어, 그쵸? 이거 10페이지에 가시면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3.0에서 내년에 어떻게 된다고요? 3.4. 내년에 경제 위기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많죠. 너튜브 같은 거 보면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2018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막 난리를 치더니 안 오니까 2019년에 또 나와서 또 경제 위기가 온대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랬더니 또 2020년에 올 것이라며 이러고 있죠. 경제 성장률 보세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야 위기죠, 그렇죠?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 3.4%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IMF 자료 보실 때요, 여기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 그리고 이머징 마켓 경제를 따로 구분해서 보시면 좋은데, 선진국은요 안 좋습니다. 미국,
뭐 독일, 일본 전부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 특히 아세안5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선진국은 별로 안 좋으나 신흥국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IMF의 자료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앞으로 그 나라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고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고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이 자료에서 볼 수는 없지만 큰 방향성은 IMF나 OECD나 뭐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이런 그 WEO 같은 자료들을 보시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눈여겨보시고 한번 같이 볼까? 미국 어떻대요? 19년보다 2.4%에서 2020년엔 2.1%로 성장률이 둔화되겠다라고 예측이 되시죠? 그러면 내년에 막 미국 우리 다 싸들고 막 입던 속옷까지 팔아갖고 막 현금 만들어서 다 미국에 투자하세!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되시겠죠? 그럼 갖고 계신 미국 주식이나 ETF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비중을 좀 줄여볼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물론 내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미국 금리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요. 미중 무역 분쟁 우리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이랑 도널드랑 막 악수를 하고 난리야. 자고 일어났더니. 그랬더니 막 주가 올라가고 지금 난리죠. 근데 이게 2차 협상까지 갈지 아무도 사실 몰라요. 하지만 큰 방향은 미국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나라 중국이요. G2 중에서 중국 올해 6.1% 증가율인데 내년 6%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6% 중국이 6%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지금 기업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중국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기다렸다가 중국이 나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기다렸다가 나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나는 올 상반기에는 좀 주식 정리하고 현금 쟁여놨다가 기회가 올 때 그게 올해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좀 들어가 봐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시라고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언급드린 나라 이외에도요. 아시아 신흥국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여러 나라들의 그 자료들을요. WEO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WEO 자료들을 막 봐요. 그러면서 혼자 막 여행을 가는 거지. 올해는 어디로 가볼까? 가나로 한번 가볼까? 아프리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장난 아니라는데 내가 그러면 가나나 에티오피아로 가려면 내가 예방주사랑 10대를 맞고 내가 가면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을 혼자만 산다고 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 WEO를 보면서 어느 나라가 라이징 스타일까 찾는 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재미없죠. 투자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식 10년 투자해서 한 번 대박 난다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경문학 가면 막내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쵸? 10년 사이클 언제 또 기다려요. 그래서 한국 저성장 이거 이제 도대체 디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냐, 일본처럼 닮아가는 거 아니냐,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님 때문에 그런지 남의 나라 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제 너무 어려워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 투자 너무 많이 시작하셨어요. 특히 재작년서부터 그렇죠. 그러면 해외 투자를 하실 때도 이 WEO 자료 같은 거를 참고하셔서 어떤 나라에 내년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자서 이거를 계속 보면서 혼자 막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유럽은요. 제가 유럽 여행 안 갑니다. 투자 안 하니까. 그 나라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살이 다 찌고 배 나오고 그것도 살 뺀다고 또 돈이나 써야 되지. 그 나라에 왜 갑니까? 그죠? 안 가요. 저는 주로 어디를 가느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발리 말고요. 자카르타가 올해 4월에 메트로가 개통됐죠. 그래서 오토바이 타던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메트로로 이동을 했는가.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 메트로 많이 이용을 하는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건 뭐지?
우리나라처럼 간장, 고추장, 된장 역할을 하는 소스가 그 나라에서는 뭐지? 우리나라 라면처럼 이 나라에서 1등하는 라면 브랜드는 뭐지? 막 이런 거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베트남. 제가 사랑하는 베트남. 베트남은 부동산도 사실 수 있죠. 주식도 사실 수 있지만 사실은 개별 주식 종목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유동성이 조금 거래량이 너무 작고 그래서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ETF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VN30에 투자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성장률을 보면서 아 올해 6.5% 내년도 6.5%가 나쁘지 않네. 인도네시아 5.0 내년에 5.1 나쁘지 않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의 투자를 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럼 투자를 하려면 나는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베트남 이런 나라로 가겠다. 이렇게 W를 띄워놓고 혼자서 막 세계 일주를 하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죠?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브라질 투자하고 국채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년에 2.0으로 반등하네요. 올해 WEO 자료들을 보니까요. 특이한 점이 여러 신흥국들이 내년에 반등하는 신흥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나라들은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쭉 챙겨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죠. 에티오피아 보세요. 막 7.4%, 7.2% 이렇게 성장합니다. 예전에 인도 모습처럼 그렇죠. 인도가 7%대였죠. 뭐 가나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성장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왜 중국이 그렇게 투자를 미리 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WEU를 보시면서 전체 세계 경제 전망을 해보시고 방향을 정하시는 용도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한경에서도 세미나를 하죠. 19년, 20년 세계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어떤 신문 같은 데 찾아보시면 세계 경제 전망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 전망 이렇게 해서 컬럼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은행 이런 국내의 어떤 연구기관들이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 것도 구글에 현대경제연구원 2020년 경제전망이라고 검색하시죠. 그러면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자료로 보고서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출력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국내 경제는 그래도 현대나 LG경제연구원 자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WEO에 사실 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막 구구절절 써놨어요. 그게 이제 번역이 가능하시면 좀 읽어보시고 그때 관련된 어떤 뭐 강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신문 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 사람의 관점을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의 말이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어떤 전문가는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 기조니까 달러 약세 갈 거야. 그래서 환에 투자하는 거 별로야 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도 계시고요. 어떤 다른 분은 아니 미국 달러가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미국 달러가 약세 가는 것만은 아니야. 왜? 환율이라는 것이 교환의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 아니라 그것을 교환하는 나라의 화폐가 가치가 같이 없으면 미국 달러 왜 약세 가냐. 오히려 강세가 살짝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뷰가 다르니까 몇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들어보시고 내가 이 사람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나는 다년간 얘기를 들어보니 공부를 해보니까 나랑은 이 전문가가 좀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고할 만한 전문가를 정하시고 그 사람의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투자의 큰 방향과 타이밍을 정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환율은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사실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해서 환율은 예측하기 참 어렵지만 내년에 달러에 대한 의견들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내년에 안 좋을 거라는 건 다들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경제 전망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내년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나 많이 빠졌을 때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도 기업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심각해질 수 있어.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 때문에 시진핑이 1차 협의에 사인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이렇게 안 좋으면 기회가 올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안 좋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한국 경제 코피 팍 그렇죠. 우리나라 코피 팍 터지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식 관련된 상품들의 비중은 좀 보수적으로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시고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반기까지는, 그 상반기가 사실 몇 월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반기까지 오르는 추세가 유지는 될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무역협상 1차 그래도 사인을 했다라고 얘기가 들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갈지는요. 미국, 중국이 큰 방향으로 안 좋으면 우리나라 나 홀로 좋을 수는 없다. 무역협상이 진척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개별 종목에 물론 오르는 섹터가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서 라이징 스타가 있겠지만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으시다면, 정보가 없으시다면 보수적으로 한국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 무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입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하시면 좋을까요? 무조건 분양 받으셔야죠.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근데 실거주라 하더라도 지금 집을 사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거는 시장이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너무 강하게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 반대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는 있으나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여러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떨어질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답이에요. 그래서 실거주로 서울 경기권에 괜찮은 곳에 내가 사겠다. 이거는 근데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똘똘한 집 한 채 사겠다 그러면 사시라. 근데 다주택자인데 이거를 내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집값도 오를 거니까 주식도 재미없고 그렇다고 달러 사기도 좀 애매하고 돈이 갈 데가 없어. 내 돈이 그냥 통장에서 아야 나를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하니 그럼 나 집을 좀 사볼까 하시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식 잘 몰라. ETF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며 기다렸다가 기회가 올 거라고 했으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럼 투자를 해보겠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날부터 주식 계좌를 어떻게 만드냐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큰일 나십니다. 큰일 나세요. 우리가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내 돈의 위치를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시잖아요. 안 걸리세요? 지금 이미 원형 탈모 오셨잖아요. 그죠? 좀 더 있으면 안 걸리세요. 10년 기다리려면 암이 걸리지 왜 안 걸리시겠어요? 우리는 내 돈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 이전에 더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투자 성향과 내 자산의 규모와 내 투자 레벨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나 주식 레벨이 아닌데 예적금 레벨인데 주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레벨, 주식 레벨 그럼 뭔데? 주식으로 반복해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이 주식 레벨이신 거예요. ETF나 인덱스로 반복해서 수익을 실현해낼 수 있으신 분이 ETF 레벨이신 거고요. CMA에 넣으면 원금 보장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주식을 하고 계신 거야. 100만 원쯤 없는 돈 셈치고. 한 장에. 안 걸리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수준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 수준에 맞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나 쪼렙이야. 재테크 다 별로 잘 모르는데 환경에서 자꾸 주식 사면 오른다 그래갖고 용돈벌이 삼아 한번 해봤어. 큰일 나십니다. 병원비가 더 드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모르는데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기간을 아주 장기로 늘리셔야 돼요. 한 30년 이렇게. 진짜 한 30년, 20년 이렇게 늘리세요.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망하지 않을 나라에 망하지 않을 회사를 사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 옹께서 괜히 코카콜라를 사셨을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지금 젊은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신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노후 준비하셨어요?
자식이 노후 준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뒷바라지는 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안 걷어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걸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고 부동산도 투자해볼까, 주식도 좀 해볼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공부가 아직 덜 되어 있다, 나 주식 레벨이 아니야 하시면 미국 주식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 있죠? 섞으세요. 섞어서 망하지 않을 기업을 하나 사갖고 20년 투자하시는 거예요.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이렇게 하시면 주식 투자 하셔도 됩니다.